1월 26일 주식시장 하지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배당 확대 정책보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합하는 방향이란 평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주주환원 정책과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배당 지급보다 선호되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자사주 소각은 주당 순자산을 낮추어 자기 자본이익률을 개선시키는데 한국의 문제 중 하나인 수익성 문제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배당 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더욱 어울리는 정책이라며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보다는 자본 차익 과세 없는 주가 부양이 투자자들에게 선호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연구원은 과거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발표한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현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기업의 행동이며 정부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봤다.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인도 주식 직접 거래 시스템을 완비하고도 현지 세제 장벽에 가로막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인도, 세제,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은 회계, 세무법인을 기용해 인도 주식 직접거래 서비스 출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증권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자체적인 인도 주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논의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은 인도의 각종 외국인 투자 규제 탓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고팔 방법이 없다.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증권사도 전무하다. 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껏 인도 상장 주식을 일주도 거래한 적이 없다. 국내 투자자는 공모펀드나 상장 지수펀드 등 간접 투자 수단으로 투자하거나 미국, 유럽 증시의 해외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상장된 인도 종목을 우회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이번에는 인도의 세제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주식 직접 거래 요건으로 현지 세무대리인, 의무선임 등 세금 기여를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행정 처리 속도도 한국보다 한참 느려 기획재정부가 인도 정부와 조세 문제를 두고 담판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인도는 1986년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 주식거래 서비스는 현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 출시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아직 업계의 공식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인도 주식 직접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중 갈등 격화 이후 중국을 대체할 최대 공급망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수마저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가 풍부한 점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인도와 미래 산업협력을 꾀하는 요소다. 실제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센섹스 지수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1년간 18.74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도 증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올랐다. 센섹스 지수는 올해에도 강세를 보여 15일에는 73,327.9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정부가 중화권 증시 부양책을 내놓기 직전인 22일에는 인도 증시 시가총액이 4조 3,300억 달러로 4조 2,900억 달러에 그쳤던 홍콩을 제치고 일시적으로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초 중국 증시에서 돈을 뺀 외국인 자금이 인도 증시에 몰린 결과다. 인도 시장이 급부상하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약 5천억 원을 들여 현지 구위권 증권사 셰어칸을 전격 인수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16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도 최대 규모의 독립계 자산운용사 라이트하우스 칸톤과 3호 사채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 간접 투자에 국내 투자자의 관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만 해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도 관련 상장지수 펀드는 피움 투자 자산운용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미래에셋 운용이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삼성 자산운용이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를 각각 선보이면서 전체 상품군이 5개로 늘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상품들은 올 들어 19일까지 920의 수익률을 거뒀고 총 420억 원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됐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가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소비시장도 뒷받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1년 당시 사상 최초로 코스피 3,000을 돌파했고 여세를 몰아서 3,300을 찍기도 했지만 그 이후 성장 날개가 꺾인 채 지루한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투자 매력이 없다는 판단에 미국, 일본, 인도 등으로 주식 이민을 가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시 침체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대사가 우리 주식시장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날아오르는 일본 vs 터널 속 한국. 올해 들어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인도,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증시의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초라한 성적표로 1,400만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년간 37 상승했지만 우리는 3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국기업법원언수 포럼에 따르면 3년 전 일본 지수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131만 원을 돌려받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89만 원으로 원금 손실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일본 거래소가 주도해서 성공한 거버넌스 개혁 프로그램 같은 위기 탈출형 해법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 매물에 의해 계단식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작년 12월 영국의 대표적 연기금 허미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준 이하의 법률과 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대주주들은 자신을 위해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만 일반 주주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작동시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회사 이익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일부러 배당을 적게 합니다. 대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현금을 지출하고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우호적인 자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합니다. 급기야는 주식 교환, 일반 주주 강제 매도를 통해 일반 주주들이 대주주에게 주식을 싸게 팔도록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사회가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에 대주주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차지하고 일반 주주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7년 2천을 돌파한 이후 17년째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독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단발성 단기 처방만 가지고 해소될 사안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집단지성의 힘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모두 끄집어낸 뒤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나가고 제대로 개선해야만 침체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입니다. 미국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비율이 7대 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대 7 수준으로 금융자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의 시중 유동자금 등 신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은 증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부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